3교시 가겠습니다. 문학 해설하겠습니다. 18에서 21번 갑시다. 여러분, 고전 소설엔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 웹툰. 본질은 뭐? 오락성의 획득에 있다. 그러니까 전개가 질질 끌리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다. 맞죠?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현재나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요약적인 제시. 그쵸?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죠. 쌤이 좋아하는 웹툰 아직까지 다시 게시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시 시작이 돼도 댓글에다가 전개 개답답 달리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대화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슬쩍슬쩍 끼워 넣는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 그랬죠? 현대소설이라면 장면을 따로 설정할 겁니다. 근데 고전소설은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리를 뜨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대화나 글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지문이 조금 까다로운 게 요약적 제시가 3개야, 3개. 처음에 제문 있죠. 맨 처음에 제문. A 밑에 요약적 제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중략 바로 밑에 소저의 상표. 역시 요약적 제시. 그 다음에 이대봉의 소. 역시 뭐죠? 요약적 제시. 여기에서 내용이식 문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강제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강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힘들었던 게 아마 그 중략 앞에 장면에서 얘를 활용해서 인물 간의 관계를 확정 짓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미 여기서 나왔었죠. 여기서. 그리고 우리 이간모의 평가 6월달 대비 쳤을 때 박경래 토지 기억납니까? 거기서도 인물 간의 관계 지시어를 통해서 하나씩 쌓아나갔죠. 이 지문이 그래. 이 지문이. 그래서 두 가지 교훈점을 내릴 수 있겠지. 첫 번째는 웬만하면 등장인물 수가 많지 않은 EBS 연계 작품은 뭐까지 간략하게 좀 외워줘라. 전체 줄거리와 인물 간의 관계. 근데 등장인물 수가 많아지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현장에서 뭘 짜증내지 말아라. 인물 간의 관계가 한 번에 확정되지 않고 쌓아나가는 방식이라도 짜증내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확정해줘야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8에서 21번 장면 1부터 가겠습니다. 장소저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원래 여자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금노의 향을 사르며 실랑이 용이 먼저 차린 후 빨간색 밑줄 제문을 읽으니. 맨 처음에 장소저가 나오죠. 그런데 제문을 읽는다니까 누가 죽었나 봐? 그 앞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이시랑.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시랑 제사 지내고 있다. 맞죠? 잠깐만. 정확하게 합시다. 아직까진 이시랑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냥 시랑이라고만 나왔죠? 자, 그 제문의 내용 가보면 이게 싹 다 요약적 제시죠? 유세차 기축 3월 정묘삭 15일에 날짜 언제인지 정확히 알 필요 전혀 없어. 기주 장알림의 딸 애황. 자, 그러니까 장소저의 이름은 뭐야? 장애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 소저는 누구 딸이야? 네,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때 한림 이름 아니죠? 뭐죠? 관증명이죠. 그쵸? 관증명. 풀네임은 한림학사가 되겠습니다. 한림학사. 신랑도 마찬가지지? 딸 애황은 감히 이부시랑 이공. 그러니까 이때 시랑은 이시랑이었겠죠. 이공 영위 앞에 아뢰나이다. 오후 예제라.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귀 및 깁사없더니. 그럼 여러분 이때 이시랑은 누구 친구야? 우리 아버지 친구. 맞습니까? 소첩의 부친과 대인이 사귀 및 깁다. 그러면 설마 내 친구겠어? 아니죠. 우리 아버지 친구겠죠. 아버지 친구.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한자 이건 알고 있지 않아? 무슨 자자죠?
아들자. 그러니까 귀자가 누구야? 이시랑 아들이겠죠. 나중에 보면 이게 누구지? 이대봉.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의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에 깊이 맺었더니 슬프다. 양과 시온이 분리하여 대인은 간신히 모해를 입어 외딴 섬에 유배 가시고. 그러니까 이시랑은 유배 가게 되었다.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립됨을 빨간색 밑줄 원통이 여겨. 직접 제시. 그렇죠. 장알림이 빡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거지. 친구가 잘못해서. 두 번째, 내 딸이 이대봉이랑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빠그러졌어. 그래서 장알림 다이하게 됩니다. 알겠죠? 죽게 되죠. 근데 여러분 다시, 장알림은 왜 죽게 됐다고? 이시랑이 죽어서야? 이시랑이 유배 가서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사신한테 들어보니 이시랑 부자가 물고기 밥이 되었다. 나중에 듣는 거죠. 18번. 선제 3번. 여러분, 유배는 누가 가서? 장알림 부부가 아니라 이시랑 부자가 가는 거죠. 근데 내용이치 어디서 나왔죠? 유학적 제시. 그렇죠. 다음에 19번. 3번 틀렸죠? 이시랑의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이시랑의 유배. 그렇죠. 역시 내용이치 문제 어디서 출제되고 있다? 유학적 제시. 자, 계속 가겠습니다.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의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루면, 그러니까 장해왕의 영웅적인 활약상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 나는 이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이 조금 비껴나가긴 했습니다. 적자 왕희를 업시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여기 밑줄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중고원이 되신지라. 물귀신이 되었다. 맞죠? 그리고 이 대사 속에서 새로운 정보가 살짝 끼어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중략 뒤로 가보면 각설 이공자 대복이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네,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죽은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죠? 용궁으로 가게 된 거죠. 따라서 이대봉 부자는 살아있다. 확인되죠? 20번 갑시다. 4번 찍은 사람. 이게 4번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사건의 실상이 독자에게 드러난다는 것과 장해왕의 오해가 풀린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4번 찍은 사람은 장해왕은 아직 오해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여러분, 선지 4번 다시 읽어봐. 장해왕의 오해가 풀리는지 묻고 있어? 사건의 실상이 서술이 됐는지를 묻고 있어?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사건의 실상은 서술됐죠. 이대봉 부자는 죽지 않고 어디 가 있다고? 용궁에 가 있었다고. 됐죠. 다만 장해왕이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러면 4번 맞다는 거 인정할 수 있나?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선제 3번 가보면 A 밑에 적어봅시다. 소첩. B에는 낮추는 표현 뭐가 있죠? 죄신. 죄신. 여러분, 소첩 낮추는 표현 아니야? 답 3번이지 그러면. 그죠? 그러면 4번 찍은 것까지는 납득을 하겠는데 3번에 빠져나간 이유는 뭐죠? 내가 봐도 4번이 좀 헷갈릴만한 그 이유가 있긴 해. 근데 그렇다면 3번이 좀 더 확실하지 않아? 분명히 있잖아. 이거 왜 빠져나가는 거지? 단어 안 외워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추천하는 기출문제. 이감으로 기출. 진짜 이 정도면 이감에서 나한테 뭐 하나 해줘야 돼.
고전 소설 파트 있잖아. 10지문만 쭉 몰아서 풀다 보면 아마 소첩이라는 단어는 100번 가까이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몰아서 풀면서 단어를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 약점이 메꿔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20번에 3번 이런 문제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되게 웃긴 게, 쌤 저 고전 소설이 약해요. 그럼 단어 배웠어? 아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좀 꼭 제발 외워줘. 소첩. 그 다음에 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소자. 그쵸? 그 다음에 신하가 임금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는 소신이. 그쵸? 그 다음에 승려가 자신을 낮추는 표현 빈도. 바로바로 나와야 돼. 바로바로. 이건 진짜 기본적인 노력의 문제입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20번에 3번 틀린 사람은 어휘 정리가 덜 된 거니까 이감으로 기출 또는 그에 준하는 기출문제집을 꺼내서 고전 소설 파트 10지문, 15지문 이렇게 쭉 풀어보면서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찾아야 돼.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한림을 찾는다 그러면 한림학사가 무슨 벼슬인지 되게 길게 나올 거야. 근데 그걸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벼슬 이렇게만. 예를 들어서 상서, 오늘날의 장관직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알 필요 없고 그냥 벼슬. 알겠죠? 그리고 태수, 오늘날의 시장입니다. 알 필요 없고 벼슬.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알겠죠? 꼭 찾아가면서 어휘, 암기 좀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데서 이게 티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해줘야지. 독서 3점짜리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20번에 이거 2점. 평소에 단어만 조금 외워놨으면 금방 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학교의 합부를 결정짓는 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근데 여러분은 아까 AR 견해 좀 멋지게 풀어볼까? 중요하긴 한데 나중 얘기라고. 나중 얘기. 그리고 평소에 연습을 해야 나중에 갔을 때 하나씩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20번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 별표 하나 쳐보고 보기 땡땡 적어봐. 보기 땡땡 독서 지문이라고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굳이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면 문학 보기의 독서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 정도까지 거창한 얘기는 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보기 읽을 때도 이제는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싶어. 보기 첫 번째 줄에 공적 가치 내모치고 그 다음에 사적 목표 내모치고 아마 고전 소설의 클리셰에 의하면 공적 가치는 아마 충이겠죠. 사적 목표는 효에 가깝겠지. 진짜로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가 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선제 4번 갑시다.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시랑과 재회한 데에서 그러면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라는 건 국가 차원의 사건이야? 가문의 일이야? 그러니까 공적 활약일까? 아니면 사적 영역의 일일까? 오케이, 답 4번.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건 지문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개념에 이 예시가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도 이렇게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1번이 그 점을 보여주고 있죠. 21번. 그러니까 이게 사적 영역의 일인지 공적 영역의 일인지 지문 들어가서는 알 수가 없어. 왜냐? 판단하는 근거 어디 나와 있죠? 지문이 아니라 보기에 나와 있죠. 좀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자, 뒤로 갑시다. 여러분, 오부가 세트는 건너뛰겠습니다. 27번. 그 전에 29번 먼저 갑시다. 29번. 여러분, 아니 29번 왜 틀린 거야 이거? 아니 문학 세트 어려웠던 거 인정하는데 29번을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가 갑시다, 가.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밑줄, 어머니가 말했다. 인물의 간접제시죠. 그 뭐 확인해 봐야 돼? 엄마 심리 확인해 봐야 되겠지? 날짐승도 돌아온대. 그러니까 누구도 돌아와야 돼? 아버지. 그런데 나에서 한 줄 위에 가보면 빨간색 밑줄. 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무슨 뜻이야? 아버지 역시 전쟁의 피해자로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29번에 심리파악 해보면 4번 정답 아니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 딴 거는 인정하겠는데 진짜 29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렵다는데 내가 인정 못하겠다 그런 말까지는 좀 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함으로. 아버지가 죽었는데 희망적이야? 그쵸? 5번.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전체 주거리 고려하면 아버지는 뭐 하다가 월북했죠? 좌익활동. 그쵸? 근데 나는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지. 이념적으로 편향된 거야? 오히려 화해하고 있는 거야? 화해하고 있는 거죠. 5번 틀렸지. 맞습니까? 그러면 29번 해결됐죠? 자, 다음에 27번 별표 하나 쳐보고 문제 왜 이렇게 적어봅시다. 시선의 구별, 누구의 심리인가? 이렇게. 시선의 구별, 누구의 심리인가? 기출문제는 이거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3년 6월달 모의평가의 최만식의 미스터방, 그리고 작년 9월달 모의평가 양귀자의 원미동신. 부천을 사랑하시는 작가죠. 양귀자 작가. 자, 일단 미스터방부터. 그 당시 보기에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시선 구별해줘야 돼. 서술자인지, 근데 또 그냥 인물이 아니라 여러 인물이죠. 그러니까 인물 중에서 인물 A인지 또는 인물 B인지 구별해줘야 되겠죠. 정답이 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은 백주사의 아들입니다. 아들.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백은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가게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백주사의 시선이라면 백선봉이 아니라 주어가 뭘로 바뀌어야 돼? 아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한 거지? 주어 찾아서 확인한 거죠. 되죠? 자, 그 다음에 내용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정답 내고 가야지.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안 되는 거죠. 됐죠? 작년 9월달 모의평가 양귀자의 원미동신.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인 즉슨 합리적 정보가 아니라면 신뢰할 수가 없다죠. 그러니까 이때는 동일한 서술자라도 어떤 시선을 구별해 봐야 돼? 합리적인 시선과 그렇지 않은 시선, 내용적으로도 구별해 봐야 돼. 내용적으로도. 요즘의 내 상상이란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외계인. 여러분, 합리적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몽단 씨가 기억상실증 환자라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어떻게 따진 거지? 내용으로 따진 거죠. 됐나? 자, 그러면 27번 가봅시다. 32번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니은 가보면 니은, 나는 밑줄. 내가 뭐 확인한 거죠? 문장에? 주어, 그쵸? 그러니까 현기증이 이렇다. 누가 현기증이 이렇겠어?
서술자인 나가 현기증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술자, 곧 나겠죠. 다음에 3번 가보면 여러분 봐봐. 선지 정확하게 좀 읽어봅시다.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만약에 주어가 대상이라면 당연히 대상이 부각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만 따져보면 돼? 주어가 대상인지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디귿 누구야? 그건 아버지였다. 대상 얘기해주고 있네. 3번 삭제.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 미음 가보면 불현대 시야가 부엽게 흐려왔다. 근데 여러분 미음 부분에서는 주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음 부분에서는. 근데 그 문단에 첫 번째 줄 가면 나는 밑줄. 나는 밑줄. 그 문단의 첫 번째 줄 나는 밑줄.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사내가 밑줄.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 2명 등장하죠? 나하고 사내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야가 부엽게 흐려온 게 나인지 사내인지 불분명하죠. 따라서 5번 적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27번은 시선의 구별 어떻게 확인한 거죠? 주어 찾아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도 있다? 내용을 따져봐야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아버지의 땅 이 정도로 보겠고 34번 갑시다. 자, 34번의 별표 하나 쳐보고 두 개 적어야 돼. 다음에 이렇게 34번 주에 두 가지 내용 좀 적어 봅시다. 자, 기출 예시 3개 보겠습니다. 21년 7월. 지금 보통 교육청은 잘 들지 않는 편인데 이건 문제가 괜찮아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그 다음에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내므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주제는 어떻게 드러난다고? 바다와 하늘의 대비를 통해서. 여기 가보면 이게 함정이야. 답은 4번이었습니다. 틀린 거 찾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봐봐. 화자는 주어져. 그 다음에 서술어 뭐지? 뭐를? 그럼 여러분 바다와 하늘은 동일시야 대비야? 아니 바다를 하늘로 여긴다니까? 동일시. 여기서는 대비. 따라서 얘는 함정. 문장 읽을 때 주어 서술어 똑바로 읽어야 돼. 대충 쓱 읽으면 여기 눈길이 뺏긴다니까? 그쵸? 눈길이 왜 뺏기게 될까? 눈길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선제 대충 읽고 싶으니까. 보이죠? 다음에 하나 더. 나에서 화자는 서술어 뭐죠? 강조했다.
그럼 주제 알려주고 있죠? 보기에서. 여기서 이게 주제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주제 2라고 합시다. 두 가지 내용을 강조했다 그랬으니까. 3번 가보면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그럼 여러분, 얘는 노래 필요성이야? 아니면 노래 한계야? 상처가 노래 때문에 덧난다라는 건? 노래 한계죠. 따라서 얘는 주제 두 번째죠. 자, 그 다음에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되었다. 따라서 노래가 필요하다라는 건 주제 1이야, 주제 2야? 주제 1이죠. 2를 말함으로써 주제 1을 언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제를 고려해서 선제 판단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알아먹기 힘듭니다, 이거. 알겠죠? 근데 여러분, 주제 이렇게까지 활용하고 있나? 그러니까 얘만 보면은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생기냐면 선지가 두 개에서 더해서 하나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왜냐? 얘만 뚝 떼놓고 보면 맞는 말 같거든. 얘까지 고려해야 그게 보이거든. 다음에 하나 더. 자, 가는 작가의식을 담고 있대. 주제 아니야? 맞죠? 이 부분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그리고 선지 1번 뭐가 틀렸는지 찝어내봐. 자,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주제의식에 기반하면 이때 이 미개지라는 건 농경문화의 전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봐봐, 서술어. 미개지로 가자야, 미개지를 넓히자야? 확장이 안 되죠. 게다가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의 확장이야, 회복이야?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1번 정답. 이 정도 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34번에 3번 갑시다. 청산액은 EBS 연계 대비를 설명 강하게 했으니까, 자세하게 했으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아쉽네. 쌤이 수업 때 청산액 진짜 강조했던 거 기억나죠? 수능 때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니야. 선생님의 독사 같은 감각으로 수능을 편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6번만 잘 맞출까? 자, 나는 표명하고 있다죠? 표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주제겠지. 주제 뭐라고?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 맞습니까? 네, 선지 3번 보면 봐봐.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근데 이거 되게 여기에만 집중하잖아. 맞는 얘기 같습니다. 삶에 대해서 크게 미련이 없다는 뜻처럼 들리거든. 그죠? 근데 이 작품의 주제는 뭐라고? 뭐에 기초해서? 경험한 사실. 여러분, 경험은 어디서 해? 현실에서 하는 거 아니야? 답 3번. 현실에 붙어 있어야죠. 근데 이 주제를 딱 떼놓고 보면 이것만 봤을 때는 뭐처럼 보여? 맞는 말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문화 선지 판단에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도 되게 여러 번 했죠? 선지 판단할 때 뭘 끌어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주제. 그러니까 역시 어때? 주제 고려하니까 좀 이상한데? 바로 보여야 돼. 그러면 역으로 보자면 34번의 정답률이 화작 기준 33%인데 이거 뭘 뜻하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 문제 풀 때 주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학에서는 이게 잘 돼야 돼. 물론 다른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육모. 일단 전반적으로는
영역별로 다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특출나게 어렵다기보다는 다 어려워서 이 정 영역이 좀 고른 학습이 요구가 됩니다. 고른 학습. 그 중에서도 뭐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선택. 화작, 언매 다 득점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출제 원칙은 어디에다 근거하고 있었다? 기출. 온쌤이 다 보여줬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었나? 아니죠. 그리고 수업 때 다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놀랍고 신비한 해결책을 따로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그게 시험장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음 달부터 상상 모의고사 여기 현장에서 풀 때 자꾸 이 생각을 해줘야 돼. 모의고사 복습할 때 선생님이 언급한 기출 문제들 있죠. 화면에 맨날 띄워놓잖아. 그걸 이 과목의 기출이나 또는 지문 해설이 달려있는 기출 문제집 각자 갖고 있는 거 그 중에서 찾아가지고 지문 해설 쭉 읽어보면서 지문 해설에서 내용이 이러니까 저 선생이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했구나. 계속 그 연결성을 확인해줘야 돼. 알겠죠? 거기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나간다면 본인이 문제를 풀 때 이거 기출문제 여기서 확인한 적 있는데 거기까지 되면 그때부터는 관점이 체화가 좀 쉽게 될 겁니다. 왜냐? 기출분석 한 대로 풀게 된다라는 뜻이거든. 그죠? 관점이 일관되게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인문 철학지문 되게 어려웠는데 2018년 9월달 모의평가, 그 다음에 2019년 수능, 그리고 20년 수능 페이지 중에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예시 확인하고 지문에서 들어가니까 어때? 그 제재 특유의 글쓰기 방식이 눈에 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역별로 이 학습 비중을 좀 밸런스 있게 조정하는 게 중요한데 각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해줘라. 알겠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한 지문 공부할 때 웬만하면 이 과목의 기출, 인문 철학 지문 한 4지문, 5지문 연달아서 풀고 그 다음에 간슬게도 인문 철학 지문 같이 봐주고 그런 식으로. 또는 모의고사 인문 철학 지문 복습할 때 인문 철학 지문 본 다음에 이 과목을 기출로 해서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앞에 목차 쭉 보고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법한 인문 철학 지문 있지? 지문 해설 4개, 5개 쭉 연달아서 같이 좀 봐주고 그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교훈점. 오늘 뭐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 마지막에 선지 판단. 그리고 특히 21번은 정답의 근거가 지문이 아니라 어디 있었죠?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조심해 줘야 돼. 지문 독해 끝났다 그래서 긴장을 탁 놓으면서 자, 이제 8분 능선 넘었으니까 가볍게 문제 해결해 볼까? 안 됩니다. 오늘 특히 어떤 게 많았죠? 앞에 맞고 뒤에 맞는데 중간에 틀린 게 슬쩍 끼어들어가 있더라. 이거 눈치챌 수 있으려면 집중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 됐죠? 일기체력의 확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지금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잖아. 한 5회분이나 6회분 정도는 딱 이 생각만 해줘야 돼. 나는 80분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를 의심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게 돼야지 현장에 가서도 문제를 흘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어이없는 이유로 좀 많이 틀렸죠? 그런 게 나중에 확인되잖아. 나도 내가 삼수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틀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자마자 시험장 나오는데 1년 더 할까? 난 내가 그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 난 재수 때 진짜 괴로웠거든. 전혀 연고도 없는 서울에 와서 혼자서 자취하면서 하루 동안 하는 말이라고 이모 김밥 하나요? 너 진짜 하루에 그 말만 했어. 하루 종일 벙어리처럼 살았습니다. 난 재수가 너무 괴롭거든. 근데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더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죠. 집중력 확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